자, 이렇게 보더 라디우스까지 했습니다. 패딩은 테두리와 여백의 사이즈를 테두리라 한다. 그리고 값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탑만, 레프트만, 라이트만, 바텀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패딩의 속성과 패딩의 방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패딩과 패딩의 방향.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내부 여백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는 id는 패딩 pbox 언더바 0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pbox 0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여백 방향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box 0102 언더바 박스 언더바 01과 샵 p 언더바 박스 언더바 02를 선택을 해서 보더 솔리드 1픽셀의 컬러 레드. 자, 여기가 보더고, 자, 위드 값을 100 픽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백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내부 여백, 샵 p 박스 01 만 선택해서 패딩 50 픽셀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 50, 50, 50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50, 50, 50, 50 들어갔나요? 여백이. 또 레프트로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방향이었습니다. 샵 P 언더박스 02를 선택을 해서 패딩 탑 50 픽셀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위쪽으로만 넣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파일 세이브. 자, 위 방향만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만 50 픽셀의 여백이 들어갔습니다. 내부 여백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딩에 대한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진도 마찬가지 외부 여백을 나타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div와 이 div의 사이에 여백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마진인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여백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50 픽셀 파일 세이브. 자, 50, 50, 50, 50이 들어갔습니다. 자, 얘를 레프트만 50 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얘는 마진 레프트만 50 픽셀.
자, 50픽셀 떨어졌죠? 이렇게 패딩과 마진, 패딩,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은 이렇게 속성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순으로 들어간다. 한 번만 써줄 때는 모든 사방에 들어가는 거, 두 개 써줄 때는 상, 하, 좌, 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마진 10, 20, 30 세 개만 써줄 때는 10, 20, 30 부족한 부분은 맞은편에 있는 20을 써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진 겹침 현상. 자, 50, 50, 50, 50 50, 50, 50, 50 들어갔습니다. 이 위에 있는 DIV와 밑에 있는 DIV 사이에는 50의 마진이 들어가 있는데 아래 DIV에 만약에 20, 탑 20 마진을 주면은 분명히 50 플러스 20에서 70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P박스에 마진 탑 20픽셀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분명히 움직여야 함에 불구하고 박스 1의 마진 아래도 50 들어갔죠. 70픽셀이 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탑 마진을 60 그냥 7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좀 전에는 50을 따랐는데 이제는 70을 따른다는 겁니다. 파일 세이브. 여기가 넓어지겠죠? 자, 70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진 겹침 현상에서는 넓은 값을, 많은 값을 따른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 사이징, 박스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 시작합니다. H2 끝납니다. 박스 사이즈. div 시작합니다. div 끝납니다. 그러면 contain box 얘는 보더 박스, 보더까지 패딩까지 포함된 박스. 자, 얘는 디폴트 박스입니다. 자, ID 이번에는 사이즈 S 박스 언더바 0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는 div id 박스 0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사이즈를 넣을 건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S 언더바 박스 02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S 박스 02
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번에는 블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더 5픽셀 패딩 10픽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위드 값이 100픽셀이었습니다. 그러면 얘의 박스 위드 값은 전체적으로 100에 120, 130이 맞습니다. 130. 파일, 세이브. 자, 얘는 보더 5픽셀 솔리드 컬러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올. 자, 이 위드 값은 얘가 100에다가 요 패딩 값 10 하면은 140에 보더 양쪽에 5 해서 얘는 130의 박스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얘는 디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렇게 하면은 보더까지 포함돼서 어떻게 100픽셀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얘한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패딩 보더 같이 해서 100픽셀이라는 겁니다. 파일 세이브. 자, 요 100픽셀 내에 패딩 값과 보더 값이 합쳐져서 박스 사이즈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이즈를 정할 때 박스 사이징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패딩 값, 보더 값을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박스 영역과 박스 사이징, 박스 영역은 패딩까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박스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치 속성 중에서 플로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속성은 플로트 속성과 포지션 속성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단 플로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속성은 모든 태그들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 속성들은 각 태그들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인라인 태그와 블록 태그로 이루어진 태그들은 가로로 쌓이든 세로로 쌓이든 무분별하게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게 바로 위치 속성으로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플로트 속성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특정한 정확하게 어떤 좌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게 바로 플로트 속성입니다. 이 플로트라는 거는 원래 띄우다, 영어 단어로는 이렇게 띄운다는 의미인데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띄워서 텍스트를 그 옆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속성들이 바로 플로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플로트 속성은 이미지와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쓰였죠.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 p 태그 안에 이미지 들어가고 그 옆에 바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이미지 바로 옆에 이렇게 텍스트가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텍스트 한 줄일 때이고 이건 텍스트가 여러 줄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고 텍스트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든지, 아니면 이미지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텍스트가 왼쪽에 들어가 있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p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와 텍스트 태그를 같이 나란히 쓸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옆에 텍스트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오른쪽엔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태그에 플로트라는 속성을 쓰는데, 이 플로트의 의미는 누르고 있는 텍스트를 떠오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플로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트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플로트 레프트, 이미지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텍스트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미지 선택을 해서 플로트 라이트, 이미지가 오른쪽에 갔으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간다는 거죠. 원래는 이 이미지는 바로 이 하단의 밑에 쪽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첫 자가 이 하단 밑 끝에 생기고 나머지 글씨들은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우리가 플로트를 주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p 태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무 태그도 안 쓰고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랑, 얘는 이미지 태그가 div 태그 안에 있고 또 텍스트는 p 태그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미지도 div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블록 태그이겠죠. 블록 태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텍스트도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블록 태그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블록 태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태그에 얘에 플로트 속성을 주면은 이렇게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서 플로트 속성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미지 태그에 플로트를 넣어주면은 이 부모 태그와 상관없이 플로트가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 속성과 클리어 속성 항상 같이 쓰는 겁니다. 플로트 속성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클리어 속성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클리어 속성은 뒤에 나온 태그들이 이 플로트 속성에 영향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클리어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속성 값으로는 레프트 플로트를 끊어줄 건지, 라이트 플로트를 끊어줄 건지, 레프트든 라이트든 플로트 영향을 둘 다 끊어줄 거를 설정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속성입니다. 레프트를 끊어줄지, 라이트를 끊어줄지, 양쪽 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 끊어줄지, 어떻게 플로트 속성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클리어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이미지 플로트 라이트 하면은 이렇게 블록 태그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이미지의 왼쪽으로 왔었죠. 이미지 왼쪽에 왔었는데 우리가 p 태그에 클리어라는 속성을 써서 좀 전에 이미지 라이트의 영향을 받았던 걸 끊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끊어준다. 라이트, 플로트를 해제해준다는 것이 바로 클리어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이미지가 있으면서 이렇게 div의 안에 있으면서 다시 p 태그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블록 태그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미지는 오른쪽에 가 있는 거죠. 블록 태그. 자,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미지는 오른쪽에 가 있으면서 블록 태그처럼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리어 속성이라는 거. 해제를 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플로트 속성은 첫 번째 플로트 속성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일 때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 플로트 속성은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 헤더라라고 메뉴 이름을 컨테인 얘는 푸터라 합니다. 자, 보통 여기에는 메뉴와 로고와 메뉴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레프트 메뉴, 로그인 박스나 레프트 메뉴가 들어가고 여기는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플로트 속성입니다. 자, 이 플로트가 속성이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어 속성도 같이 따라가겠죠. 자, 요겁니다. 자, 헤더 시작합니다. 헤더 끝납니다. 내비 끝납니다. 내비 시작합니다. 내비 끝납니다. 섹션 시작합니다. 섹션 끝납니다. 푸터 시작합니다. 푸터 끝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헤더, 내비, 섹션, 푸터는 다 모두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헤더, 내비, 섹션, 푸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노란 게 여기 얘가 밑에 이렇게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보였죠? 요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요거는 결국에는 헤더 위드 100% 높이는 정해졌고 레드로 깔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에 플로트 레프트라고 속성을 넣습니다. 자, 너는 레프트로 가고 자, 섹션 너는 플로트 라이트로 가. 오른쪽에 가서 붙어. 자, 그런데 얘 있고 얘는 떠서 왼쪽으로 와 있고 얘는 떠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 순간 이 푸터는 얘네들이 떴기 때문에 그 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이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푸터의 클리어 보스 우리가 나는 내비와 섹션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이 잡힌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플로트 속성 그리고 그와 함께 쓰는 게 클리어 속성. 플로트 속성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또 레이아웃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한다. 이게 바로 플로트 속성입니다. 자,